전북대학교에서 수용 인원이 가장 많은 기숙사인 찬빛관입니다. 전체 생활관 정원 4,800여 명 중 약 37%인 1,8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이번 학기부터 이곳에 내국인 학생은 입주할 수 없게 됐습니다. 학교 측이 글로컬 대학 30 사업 추진을 위해 이곳을 유학생 전용 공간으로 지정했기 때문입니다. 입주 신청을 불과 5일 앞두고 이루어진 갑작스러운 공지에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는 폭발 직전입니다. 가장 많은 재학생을 수용하는 기숙사를 아예 다 외국인을 우선 배정해준다는 것 자체가 외국인 재학생들을 되게 좀 밖으로 내몬다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학생들은 무엇보다 학교 측의 소통 부재를 가장 큰 문제로 꼽습니다. 학생들의 주거권을 후순위로 밀어낸 무책임한 결정이라는 지적입니다. 이 결정이 결국은 이제 학생들과 소통을 통해서 이제 얻어진 내용이 아니라 일방적인 통보였다는 점에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학교에게 좀 화가 났다고. 특히 해당 기숙사의 추가 선발이 개강 이후에나 이루어질 것으로 확인되면서 주거 불확실성에 대한 반발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갈등이 3년 전 시행 단계부터 이미 예견됐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측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전북대의 글로컬 사업 실행 계획서에는 유학생 확대에 따른 국내 학생 수용 부족 문제가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해소 방안으로 제시됐던 남원 캠퍼스 기숙사 활용과 지자체 협의는 계획만 있을 뿐 가시적인 추진 결과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대책도 없이 기숙사 입주 내국인 학생 수를 크게 감축한 셈입니다. 논란이 커지자 학교 측은 뒤늦게 총학생회와 인원 비율 조정 등을 논의하고 있지만 학생들의 공부는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국립대들이 서울대부터 쭉 전국에 있잖아요. 근데 예산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제 통계적으로는 뭐 서울대는 1인당 예산이 뭐 6천 몇백만 원이고 저 지방대는 2천만 원 초반대다. 그래서 뭐 심지어는 3배 가까이 차이 난다.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거는 이제 그 연구 용역 계산이 포함돼서 그렇다는 주장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대 같은 데는 연구 용역을 많이 받으니까 그 어쨌든 그것도 다 예산이라서 1인당 계산할 때 올라간다. 그러면 제가 이 문제를 빼고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요. 정부 재정으로 각 대학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온갖 명목으로 재정으로 경쟁 없이 예를 들면 연구 뭐 경쟁 이런 거 하지 말고 재정으로 임의로 배분해서 지원하는 예산들이 학교별로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편차가? 자료 없어요. 그냥 총량만 있어요. 일단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그 서울대 법인으로 돼 있어서 제가 별도로 예산을 지원을 하는데 내년도 예산이 7천억 정도 7천억이요? 됩니다. 그럼 학생 나누기 해보면 딱 되겠네요. 네, 그렇게 되고 다른 학생들은 다른 학교들은 연구 용역비를 빼면 그거보다 훨씬 연구 용역비를 빼면은 아까 3배 차이 나는데 그 실제로 그런 운영비나 경상비도 그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인당으로 지금 얼마나 차이 나요? 어느 정도예요? 연구 용역 예산 빼고 그냥 경쟁에 의한 연구 용역 빼고 그냥 배분하는 거. 그 아는 혹시 국장님도가 답변을 주시면. 네, 상관없어요. 누가 해도. 지역인재 정책관 윤소영입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아까 지금 말씀하신 그 결론만 얘기해 보세요. 예, 그 차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서울대는 1인당 얼마, 네. 저기 제일 낮은 지방대는 얼마. 지금 1조하고 그러니까 계산을 해놓은 게는 없어가지고요. 그러니까 그 연구 용역비의 차이 자체가 서울대는 한 1조 정도 되고요. 연구 용역비까지 네, 해서. 그러니까 연구 용역비로 자체 수입을 잡는 게 1조 정도 되고 기본적으로 그 거점 공립대들은 대학마다 좀 편차가 있는데요. 그것의 한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하신 대로 그 R&D를 수주하는 실적은 아니 그러니까 네. 자꾸 제가 그만두고 네. 경쟁에 의해서 저기 여기는 유능하고 뭐 저 기획을 잘하니까 많이 받는 그 경쟁에 의한 용역은 빼고 네. 그게 많을 거는 충분히 상상이 되잖아요. 네. 그 빼고 그냥 배분하는 배분하는 예산 이게 어느 그 저기 비슷하냐 차이가 나냐 그 말이에요.
지금 그 말씀하신 대로 그 7,200억 정도 서울대가 되고 거점대는 2,980억입니다. 근데 학생 수 차이는 얼마나 나요, 그러면? 학생 수는 대체로 그 서울대학교의 학생 수가 29,000명이고요. 지방은 네, 지방은 평균적으로 21,000명입니다. 한 학교가? 네, 큰 21,000명. 차이가 안 나네요. 그러니까 네. 지원금은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건데 네, 두 배 정도 되죠. 네, 2,900억과 네, 학생 수는 2배가 아니라 한 20% 정도 많은 수준이니까 네, 그 서울대에다가 그 일방적 재정 지원, 그러니까 분배되는 재정 지원이 더 많은 게 맞네요. 맞습니다. 근데 왜 지방에 있는 대학은 같은 대학인데 손가락이 5개인데 요 엄지 손가락에는 많이 하고 새끼 손가락에는 적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대통령님께서 아니, 과감하게 왜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이제까지 이유 말씀하시는 네.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까지는 조금 약간 그 과감한 어떤 투자보다는 그러니까 출연연에서 PBS 방식으로 하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좀 그러니까 서울대학교는 지금 법인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예산을 하고 있고요. 이 거천국립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경상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최소화해서 주고 나눠주는, 그러니까 사립대랑 동일하게. 그러니까 학생 수는 별로 차이가 없는데 네, 그거 돼야 한 20% 정도 더 많은 수준인데 서울대가 다른 지방에 있는 국립대보다 네, 지원하는 금액은 용역 경쟁에 의해서 따는 용역 빼고 네, 지원받는 금액이 그 서울대는 7천억, 저 지방은 2천억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유가 뭐였다고요? 모르겠으면 모르겠다고 하세요, 그냥. 뭐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예, 대통령님 공부 잘하니까, 힘 세니까, 서울이니까.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동안 그 차이가 원래 있던 차이가 계속 누적되어 온 데다가 서울대는 법인이니까 통으로 예산을 거의 편성을 하고요. 거점국립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예산 당국하고 예산 편성을 할 때 인건비 따로 편성하고 시설비 따로 편성하고 그거를 여기 통으로 대학별로 줬고 따로 저기는 네, 항목을 네, 나눠서 네. 찢어 근데 줬는데 이제 이 대학들이 서울대를 제외하고는 39개나 되는 국립대가 그렇게 많다 보니까 전체를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서울대에 조금 더 신경 써서 편성을 한 게 누적돼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우리 저기 산업화가 진행되던 시대에는 자원이 없으니까 큰아들한테 몰빵했잖아요. 여자들은 저 식모하고 네, 밑에 동생들 학교 안 가고 저 농사 짓고 지게 지고 똥 푸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건 자원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한 군데 몰빵했는데 지금까지 그러고 있는 건 너무 잔인한 일 아닌가요? 그리고 이 큰아들이 이제 뭐 또 좋은 대학 나와서 사업도 잘해가지고 부자고 떵떵거리고 잘 사는데 거기다 계속 더 대주고 있는 꼴이잖아요 지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역대학 지원을 더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올해는 그래서 얼마나 늘렸어요? 물론 제 책임이긴 한데. 저희가 이제 앞으로 4년 재정당국하고 좀 협의하기는 앞으로 4년 동안 4조를 늘린다 정부 예산으로 이렇게 협의를 했는데 일단 9개 거점 국립대에는 8,755억 이 편성이 됐는데요. 나눠 갖는 거잖아요. 편성이 됐는데 그게 다 늘어난 건 아니고 한 4,700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늘린다고 늘렸지만 그 아직 차이가 너무 크잖아, 그죠? 네네 그렇습니다. 아니 서울대가 예를 들면 동문들도 튼튼하고 해서 뭐 외국에서 장학금 재원도 많이 받아오고 연구 용역도 많이 따오고 그건 그렇게 하는데 그거 말고 나눠 지원하는 것조차도 이렇게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거는 정말로 그 지방대학 누가 하겠어요? 물론 뭐 공부 잘했으니까 좋은 데 들어갔다고 하면 할 말은 없는데 그게 진정으로 공정한 거냐? 네. 네? 그래서 이번에 늘린 예산을 저희 나름으로 서울대를 네. 줄이면 섭섭할 테니까 네. 지방을 최대한 늘려갑시다. 네. 지방대를. 고등교육 재정이 OECD 국가에 비해서 지금 60%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요. 고등교육 전체의 파이를 늘려야 되는 거는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빨리 경제가 살아야지 그러니까. 예, 하여튼 제가 우리 국민들께서도 같이 공감해 주십사하고 드린 말씀입니다. 이게 너무 대통령님께서 가장 강조해 주셨듯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쨌든 국민주권 정부에서는 서울대의 70% 수준까지 지역 거점 국립대의 네. 예산 지원을 늘리겠다. 그렇게 해서 그 학교들이 살아남으로써 지역이 함께 살아가도록 네. 하자는 걸 열심히
교육부에서도 하겠습니다. 그 요새는 저런 얘기는 안 하나요? 저때 한참 정치적 논쟁거리였는데 그 서울에 있는 국립대를 지방으로 옮기자. 요새는 더 이상 얘기 없어요? 그런 얘기가 나오다가 그게 굉장히 무리한 얘기인 것이 이제 많이 이제 밝혀졌고요. 그래서 지역에 서울대를 만들자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도 있었다 한때는. 네. 자, 이제는 산학기관들 얘기 좀 해볼게요. 한국장학재단 어디 이사장님이세요? 뭐 장학재단은 주로는 학자금 대출 이자 문제가